그날 그녀는 일부러 맞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바닥에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을 때 사람들은 모두 같은 장면만 보았다. 노인이 실수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새벽 4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골목을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낡은 리어카, 묶어놓은 폐지더미, 그리고 오래된 장갑. 여자의 이름은 강서윤, 67세.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걸음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어딘가 목적이 있는 사람처럼. 오늘은 좀 춥네. 혼잣말은 작았지만 숨결은 길게 흩어졌다. 그녀는 익숙한 골목 끝에서 멈췄다. 간판도 반쯤 떨어진 작은 국밥집. 이곳이 그녀의 두 번째 일터였다. 문을 열자 진한 사골 냄새가 밀려왔다. 왔어요, 어머니. 주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서윤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고무 장갑을 꼈다. 그녀는 말이 적었다. 아니, 정확히는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릇을 닦고 바닥을 밀고 국통을 옮겼다. 손등은 이미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뜨거운 물에도 잘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아픔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문이 거칠게 열리기 전까지는 구두 소리가 바닥을 찍었다. 고급 향수 냄새가 국밥 냄새를 밀어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알 수 있었다. 누군지. 오랜만이네.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을 때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 목에 걸린 반짝이는 보석, 그리고 입꼬리에 걸린 비웃음. 이름은 최민경. 고등학교 시절 서윤의 친구였다. 아직도 이러고 살아? 민경은 주변을 훑어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혐오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민경을 더 자극했다. 대답도 안 해?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쳤네. 민경이 한 발 다가왔다. 그리고 서윤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스르륵. 낡은 외투 안쪽에서 부드러운 천이 드러났다.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그러나 확실히 고급스러운 원단. 민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거 뭐야? 그리고 곧 비웃음. 이런 걸 안에 입고 다녀? 누굴 속이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독이 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작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경이 돌아봤다. 그 눈빛은 방금 전과 전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협적이었다. 넌 가만히 있어. 젊은 여자는 입을 다물었다. 이름은 이아린. 민경의 며느리였다. 서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국통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민경의 시선이 무언가를 계산하듯 움직였다. 아직도 그런 식으로 버티냐? 그녀의 발끝이 슬쩍 움직였다. 툭! 무거운 스테인리스 통이 기울어졌다. 조심! 누군가 외쳤지만 늦었다. 차악! 끓는 육수가 그대로 쏟아졌다. 서윤의 손목과 발등 위로.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비명을 지른 건 서윤이 아니었다. 어머, 미쳤나 봐. 민경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바로 핸드폰을 꺼냈다. 찰칵, 찰칵. 쓰러진 서윤. 쏟아진 국물. 엉망이 된 바닥. 다 찍어. 다.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할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때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할인과 그 눈빛은 이상했다. 고통도 분노도 아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 그날 밤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 충격 노인 종업원이 끓는 국물 쏟아 자작극. 댓글은 폭발했다. 저런 사람은 일하면 안 된다. 노인이라고 다 착한 줄 아나. 사장님 불쌍하다. 진실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한 사람이 있었다. 서울 고층 빌딩 어두운 사무실. 여자가 화면을 껐다. 시작이네. 그녀의 이름은 윤세아.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영상이 올라온 지 단 하루. 국밥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여기 맞지? 그 영상 찍힌데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저 나이에 왜 저래? 사장도 불쌍하다 진짜. 그 말들은 칼날처럼 쌓여갔다. 가게 안 주인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다. 어무이.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물에 젖은 손을 닦고 있었다. 죄송한데요. 저도 장사해야 해서. 그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그녀는 해고되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무장갑을 벗고 천천히 접었다. 고생했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누군가는 그녀를 알아보고 작게 속삭였다. 저 사람이래. 영상 속 그 노인.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작은 반지하 방. 전등은 희미했고 공기는 차가웠다. 서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붉게 부풀어 오른 화상, 물집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약을 바르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상처가 익숙하다는 듯이. 그때 문이 열렸다. 어머님, 윤세아였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급하게 들어왔다. 왜 병원 안 가셨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보여주세요. 천천히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아의 손이 멈췄다. 이건 화상 때문이 아니었다. 그 위 겹겹이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들, 칼에 베인 자국, 무언가에 찍힌 자국, 지워지지 않은 시간. 세아의 눈이 흔들렸다. 또 맞으셨어요? 조용한 질문. 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니야. 짧았다. 하지만 확실했다. 세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 일부러 맞았어. 공기가 멈췄다. 세아의 표정이 굳었다. 네. 서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필요해서.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세아는 한 걸음 물러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윤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 말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시간이 들어 있었다. 세아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을 꺼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법무팀장님. 목소리가 달라졌다. 차갑고 정확했다. 지금부터 전면조사 들어가요. 잠시 정적. 아니요. 작게 하지 말고. 그녀의 눈이 어두워졌다. 전부 다 뒤집어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서윤을 봤다.
이번엔 제가 할게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각 강남의 한 호텔. 최민경은 웃고 있었다. 영상 반응 봤어? 옆에 앉은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다. 완전 터졌던데요. 조회수 장난 아니에요. 민경은 와인을 들었다. 사람들은 단순해서 좋아. 입꼬리가 올라갔다. 보여주는 대로 믿거든.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걸로 한 번 더 밀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옆에 있던 할인이 조용히 물었다. 그만하시면 안 돼요? 민경이 고개를 돌렸다. 뭐? 할인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분 많이 다치셨어요. 짧은 침묵. 그리고 짝! 소리가 작게 울렸다. 할인의 고개가 돌아갔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민경의 눈은 식어 있었다. 넌 시키는 것만 해.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꽉 쥐어졌다. 손바닥 안쪽 작은 USB가 눌려 있었다. 다음 날 루나 본사 회의실. 윤세아는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도박 기록 확인됐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다. 해외 불법 사이트 이용. 금액은 상당합니다. 다른 직원이 말을 이었다. 자금 흐름도 이상합니다. 법인 자금이 섞여 있습니다.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파일을 한 장 넘겼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오래된 사진, 젊은 여자,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또 다른 여자. 세아의 시선이 멈췄다. 이거 언제 거죠? 약 4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정적? 세아의 손이 멈췄다. 확실해요? 네. 그리고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피해자가 어머님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아의 눈이 완전히 식었다. 감정이 사라진 얼굴.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퍼즐 맞춰졌네요. 천천히 일어났다. 무너뜨릴 준비하죠. 그날 밤 할인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찾아왔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윤세아였다. 두 여자가 마주봤다. 긴 침묵. 그리고 할인이 입을 열었다. 저 다 드릴게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대신 눈을 들었다. 처음으로 이번엔 끝내주세요. 세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오세요. 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 안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다.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한 종류가 아니었다. 할인은 가방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앉으세요. 윤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할인은 천천히 앉았다.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세아가 물 한 잔을 내밀었다. 하지만 할인은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 사람 언제부터였어요?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핵심을 찔렀다. 할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혼하고 나서요. 처음엔 말뿐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돈 얘기, 체면 얘기, 남편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고 손이 더 세게 쥐어졌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끊겼다. 세아는 재촉하지 않았다. 잠시 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할인이 고개를 들었다. 근데 그러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될 것 같아서 눈이 젖어 있었지만
흐르진 않았다. 그래서 버텼어요.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작은 USB 하나. 그걸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다. 딱!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3년치예요. 세아의 시선이 USB에 꽂혔다. 녹음, 영상, 계좌 다 있어요. 잠깐의 정적. 세아가 손을 뻗었다. 그리고 USB를 집었다. 확인해도 되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북이 켜졌다. 파일이 열렸다. 첫 번째 영상. 거실. 민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사인해. 서류를 던지는 소리. 회사 돈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할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건 불법이에요. 순간 퍽! 화면이 흔들렸다.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 영상이 멈췄다. 세아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두 번째 파일. 녹음 파일. 이번에 3억만 더 돌려. 민경의 목소리. 안 그러면. 짧은 웃음.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세아의 눈이 점점 식어갔다. 세 번째 파일. 계좌네요. 불법 도박 사이트. 수십억 단위의 출금 기록. 그리고 법인 계좌. 섞여 있었다. 완벽한 횡령.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다. 딱! 충분하네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하리는 숨을 삼켰다. 이걸로 끝낼 수 있나요? 세아가 그녀를 봤다. 아니요. 단호했다. 이건 시작이에요. 하린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세아가 말을 이었다.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다음 날 최민경의 집.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다. 민경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목걸이를 걸고 귀걸이를 맞추고 완벽했다. 겉으로는. 그때 문이 열렸다. 어머니, 할인이었다. 민경은 거울을 보며 말했다. 오늘 행사 준비 다 됐어? 할인은 잠시 멈췄다. 네. 짧은 대답. 민경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 제대로 터뜨릴 거야. 눈이 반짝였다. 루나랑 엮이면 끝이거든. 그녀는 몰랐다. 이미 루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루나 본사. 세아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법무팀, PR팀, 외부 자문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시간 맞춰주세요. 세아가 말했다. 행사 시작 15분 후.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은 순서대로. 그녀가 화면을 넘겼다. 폭행 영상 원본. 횡령 증거. 도박 기록. 내부 증언. 마지막은 세아가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합니다. 같은 시각. 병원. 서유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가실 준비됐어요. 간호사의 말.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세아가 들어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세아가 말했다. 오늘이에요. 서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떴다. 그래.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이 담겨 있었다. 저녁. 강남의 특급 호텔.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투자자, 기자, 관계자들. 200명이 넘었다. 무대 위 최민경이 올라섰다. 완벽한 미소.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오늘이 다시 올라가는 날이라고. 하지만 연회장 뒤쪽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아무도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천천히 휠체어 하나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걷는 한 여자. 검은 수트, 흔들림 없는 표정. 윤세아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연회장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무도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무대 위 최민경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때였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뒤쪽에서 울렸다. 한 사람, 두 사람, 고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선이 멈췄다. 휠체어, 그 위에 앉은 노인, 붕대 감긴 손, 단정한 외투, 강서윤, 웅성거림이 퍼졌다. 저 사람, 영상에 나오던 민경의 표정이 굳었다. 뭐야 저거.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경비, 손짓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윤세아가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들었다. 탁! 소리가 울렸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죄송합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잠깐 시간 좀 쓰겠습니다. 민경이 다가왔다. 지금 뭐하는? 세아가 눈을 마주쳤다. 단 한 번. 그 순간 민경의 말이 멈췄다.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아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 뒤를 가리켰다. 강서윤님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루나의 초기 투자자이자 잠깐의 정적, 현재 최대 개인 주주입니다. 정적? 완전히 연회장이 얼어붙었다. 민경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말도 안 돼. 누군가 숨을 삼켰다.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저 사람이? 그 노인이? 세아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민경을 향했다. 제 어머님입니다. 순간 현실이 무너졌다. 민경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스크린이 켜졌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국밥집. 하지만 이번엔 편집되지 않은 원본, 민경의 발이 국통을 차는 장면. 또렷하게, 저거 일부러. 웅성거림이 커졌다. 두 번째, 녹음 파일. 3억 더 돌려. 안 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민경의 목소리. 세 번째, 계좌 내역. 도박 사이트. 수십억. 그리고 법인 자금. 연회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건 완전 범죄잖아. 민경이 마이크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잡히지 않았다. 마지막입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울렸다. 화면이 바뀌었다. 할인이 등장했다. 직접 영상 속에서 전부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3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잠시 멈췄다. 도망치지 않으려고. 그 한마디,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감정사 보고서. 민경의 목걸이, 고급 유리 제품으로 확인됩니다. 순간, 피식, 누군가 웃었다. 그리고 웃음이 퍼졌다. 차갑고 날카롭게. 민경의 손이 목걸이를 잡았다. 아니야.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진짜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민경의 시선이 할인에게 꽂혔다. 너. 할인은 피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 순간 민경의 무릎이 꺾였다. 툭. 그녀가 무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기어갔다. 천천히 서윤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 앞에서, 200명 앞에서. 서윤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한 번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서윤은 내려다봤다. 말이 없었다. 아무 표정도 없었다. 긴 침묵.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늦었어. 단 3글자.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선고였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 그날 이후 최민경이라는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졌다. 대신 다른 곳에 등장했다. 법원 공고문, 압류 목록, 수사 기사, 불법 도박 및 횡령 혐의. 한 줄 한 줄이 그녀의 인생을 지워갔다. 자산은 전부 동결됐다. 아파트, 별장, 차량, 모두. 사람들도 사라졌다. 어제까지 옆에 있던 사람들, 웃으며 잔을 부딪히던 사람들,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겨울, 작은 방,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 최민경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그 가방, 동대문에서 바꿔치기 당했던 짝퉁 명품 가방. 그녀는 그걸 끌어안고 있었다. 이건 진짜야. 중얼거렸다. 하지만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목소리였다. 방 한쪽에는 컵라면 몇 개, 그리고 오래된 잡지, 화려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남아 있었다. 민경은 잡지를 펼쳤다. 사진 속 자신, 웃고 있었다. 완벽한 모습, 내가 맞지? 손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진짜였던 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걸. 같은 시각, 병원, 강서윤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퇴원 준비하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이 열렸다. 윤세아. 그리고 할인이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서윤이었다. 밥은 먹었어? 짧은 한마디. 세아가 웃었다. 할인도 처음으로 웃었다. 그 질문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걱정, 연결, 그리고 사람. 퇴원 날,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서윤의 양옆에서 세아와 할인이 부축했다. 서윤은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다. 차 안, 조용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다. 창밖으로 하얀 세상이 지나갔다. 그때 서윤이 말했다. 이제 좀 편하네. 세아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서윤은 창밖을 보며 작게 웃었다. 오래 걸렸다. 그 말은 40년이었다. 한 달 후 서울 외곽 작은 건물 하나. 현판이 걸렸다. 강서윤 나눔재단. 크지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문은 열려 있었다. 기자들이 모였다. 카메라가 켜졌다. 마이크가 내밀어졌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자리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비단은 따뜻합니다.
기자들이 집중했다. 근데 잠깐 멈췄다. 사람은 더 따뜻해야 합니다. 조용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재단의 첫 일이 시작됐다. 바로 그 골목, 국밥집이 있던 곳. 이번엔 다른 모습이었다. 무료 급식 차량, 긴 줄, 어르신들,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서윤, 국자를 들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고 국밥을 담았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손이 따뜻했다. 옆에서 할인이 김치를 덜었다. 뒤에서 세아가 음료를 나눴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다. 아이고 맛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사람 손맛이네. 서윤이 멈췄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이었다. 눈이 계속 내렸다. 골목 위로, 차량 위로, 사람들 위로, 그리고 국자를 든 한 사람 위로. 화려한 옷도 비싼 보석도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